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부천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그저께는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날이죠. 저도 묵념을 드렸는데 항상 보고 싶네요, 그분이. 여하튼 정부 주택 정책 정신 차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오늘 최근 시장 현황이 좀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주택자분들도 그렇게 집이 썩썩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혼돈스러운데요. 정부가 계속 또 만지작대고 7월에 세제 개편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오늘까지 벌써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시장 체크해 보고 또 대응 어떻게 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울의 이제 상승 건수 하락 건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서, 관악, 구로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는 거래량이 꽤 붙었습니다. 이렇게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거래해요. 50개, 60개, 50개, 60개 이상 되는 데가 이제 성북구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가격이 이쪽 지역보다 조금 높죠. 금천구는 좀 예외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 거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서초, 강북, 금천, 중구, 종로구, 노원은 하락이 50% 이상인 걸 유지하고 있고요. 용산은 이제 돌아서고 노원, 은평, 중랑, 노원을 두 번 썼네요. 제가 관악, 도봉, 양천은 하락이 한 40에서 48% 사이고 상승이 이제 50에서 58%, 60% 가까이도 가는 동지입니다.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죠. 강동, 광진, 동파, 송파 이렇게 동대문 등은 하락이 적습니다. 상승이 훨씬 많습니다. 상승 거래가 60에서 70% 사이대를 하고 하락이 30에서 38%까지 사이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나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지 이쪽 조금 불장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이제 받쳐주지는 않으니까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상승이 409건, 하락이 301건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57%, 하락이 43%. 이 분위기를 정부가 잡아줘야 되는데 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섭섭한 게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을 좀 볼 텐데요. 거래량 보시면 매매, 월세, 전세 2025년 1월부터예요. 오세훈 시장이 펌핑해가지고 올라간 때부터 해가지고 15,000개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여기 10,000개. 그리고 6월 달에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대통령 선거 있을 때. 그리고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11호 대책이죠. 규제 지역 정리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좀 내려오는 것 같다가 또 이게 힘이 좀 다했습니다. 효과가. 왜냐하면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나 분양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조금 8,000건까지 거래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한 7,900건 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평균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6,100건 정도가 평균 선인데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보이시죠? 월세하고 전세가 거래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마 경기도나 수도권 일대로 좀 이전하시는 분, 지역을 이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좀 예측이 됩니다.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 시장이 정부가 계속 신호는 줬지만 사실 명료하게 뭐가 없잖아요. 세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갖고 집값 못 잡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는 여러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세금으로 집값 상승보다는 이제 하방 요인을 주는 건 확실한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급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역대 정부에서도 공급이 확실할 때 집값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특히나 또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문제와 현 시장 상황 조금 정확하게 알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1984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아 수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에코붐 얘기 들었었죠. 옛날에 이 세대의 어떤 시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입주 물량 부족까지 겹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었는데 보시면 출생, 사망, 혼인 건수 추이 전망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태어날 때가 요 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확 이게 출생아예요. 노란 막대들이.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출산율이 2020년 이후로 팍 꺾이죠. 이때부터 거의 뭐 3분의 1 토막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거의 25만 명 뭐 혼인 건수도 40만 쌍만 이렇게 결혼하다 이때부터 한 20만 쌍으로 줄기 시작해가지고 20만 쌍 계속 유지하고 있고 출생아 수도 이렇게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생아 수도 줄는데 혼인 건수도 노란색도 또 줄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2022년 이후로 예측입니다. 예측. 왜냐하면 이 그림의 연장선을 보시면 1990년부터 95년 사이에 여기 불뚝 튀어나온 데가 있죠. 이분들이 요맘때 결혼합니다. 요맘때. 그러면서 요즘 시장을 좀 달구고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1984년부터 1990년도 사이에 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이 외에도 뭐 무료 뭐 교육 뭐 사립학교 입학 이런 것들 뭐 제어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60만에서 한 67만 명의 수준의 안정률 유지가 됐었는데 산하 제한 정책을 써도 이런 포스터들이 있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러면서 이 차범근 씨죠. 차범근 씨가 이렇게 광고에도 나옵니다.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60만에서 67만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가 그전에는 이제 뭐 100만, 70만, 뭐 80만 이랬었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풉니다. 풀어가지고 이때 1991년부터 1995년이 에코붐이 일어나는 정점인데요. 이때 갑자기 이제 70만 명대를 넘어섭니다. 92년도가 73만 명까지 갑니다. 1990년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자 이듬해인 1991년 70.7만 명으로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60만에서 65만 왔다 갔다 하던 게 1992년에 73만 이전으로 최고치 찍고 5년 연속 7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30 초반에서 35세, 6세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포지셔닝이 되게 센데 96년에서 2000년에는 그런데 이제 다시 회귀됩니다. 60만 명대로. 회귀되고 밀레니엄 베이비가 잠깐 나오면서 이때 조금 뜁니다. 이렇게 뛰는데 중요한 건 2001년도가 되니까 55.9만 명으로 갑자기 하락이 딱 급격화됩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끝나고 64만 명 딱 찍고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2000년이 마지막, 여기 2000년 있죠? 밀레니엄 베이비. 이때가 마지막으로 60만 명대를 유지한 해였고, 이제 26년 동안 이거는 영원히 이제 못 찾아가는 상태가 됐죠. 55.9만 명, 전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모자라기 시작하고, 저희 때는 60명 뭐 70명 뭐 이랬는데 지금 뭐 2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에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죠. 2002년에 49만 명으로 갑자기 또 급하게 10만 명이 줍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2010년도에는 48만, 2020년도에 27만 명, 2025년 25만 명입니다. 초저출산이 이제 확실하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효과는 25만이면 여러분 제가 이 상관계수를 좀 쓰면 보통은 50% 정도 지금 결혼해요. 50에서 한 55% 정도. 그러면 25만 쌍에서 나눠보면 12만, 13만, 2050년도 되면은 뭐 3으로 하면 20만, 10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0만 대도. 근데 그것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요 시기잖아요. 22년. 요 분들이 요 시기를
지금 시장에 수요가 되고 있고 2095년 지나고 98년생 2000년에 조금 찍죠 이렇게. 이후로는 이제 다운되는 느낌을 볼 거고 혼인 건수도 24년부터는 조금씩 다운돼서 20만대로 갑니다. 19만대. 근데 작년에 좀 많이 좀 혼인을 했어요. 23만인가 4만.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결혼 못 하신 분들이 좀 대기하시다가 게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분야들이 뜨면서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습인데 중요한 건 요걸 봐야겠죠. 빨간 게 이제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20 시청자 중에 뭐 2030, 40 또 아니면 또 2030 자제분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이걸 한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뒤면 우리 자제분들이 50이 될 텐데 20년 뒤면 이 정도 되죠. 48년. 이때는 정말 분위기가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3.2만 명, 1992년 역대 최고 출생아 수. 아까 말씀드린 1980년 이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나서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60만으로 가다가 73만까지 뜁니다. 이게 92년생이에요. 그리고 93, 94, 95년생이 뭐 70만, 72만 다 이렇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좀 다운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고 거기다 반도체 특수까지 겹치고 또 서울의 입주 물량이 2022년 미국의 고금리 때 또 건설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입주 물량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서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MB 때도 지금보다 더 입주 물량이 없었어요. 그때는 더 심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금자리 주택을 써서 서울시장을 안정시켰거든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말 깔짝깔짝대고 있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관료들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고 있는데 뭐 자고 오면 하는지 너무 디테일을 앞세우는 것 같은데 큰 거부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신뢰가 안 들다 보니까 3040 분들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건 상공분들이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겁니다. 거기다 6억을 갖다가 금융위원회에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멍들을 많이 새는 어떤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동이 돼서 시장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강하게 던졌으면 관련 지금 벌써 1년 돼 가잖아요. 1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 청와대 이쪽 부서들 많거든요. 물론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버는 일을 기본으로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너무 지금 신호가 없습니다. 정부는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왜 정부가 이렇게 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 스탠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제를 위해서 주식시장을 좀 1번으로 두고 있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산업 구조나 이런 부분은 뭐 대통령을 진두지로 가고 있는 건 아는데 일단 지금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물론 뭐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것도 일단락은 됐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방산 성장 지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최근에 또 하나오션 같은데 뭐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12척 뭐 수주 직전이잖아요. 이런데 이제 영향들이 쏟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과제인 검찰개혁 이거 계속 해야 되고 행정 공공기관 쇄신하느라고 아침 회의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밀립니다. 밀리면 실무자들이나 관계부서 사람들이 먼저 잘 대안을 내서 대통령한테 정하면 대통령이 선택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LH 사장도 아직 확실하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고 이런 일련에 국토부 장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이 좀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기득권들이 또 방해를 하고 있죠. 여러모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더 이상은 여러 경로로 하는 것도 좀 저도 많이 좀 지쳐서 개인적으로 지쳤다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전달이 됐는데 왜 진도가 안 나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활동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자, 7월 세제 개편안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뉴스가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보고 집을 팔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이 소유자들이 많아요. 제가 지인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전세에 계신 분이 9월인가 이제 만기라고 합니다. 만기인데 하도 시장이 이러니까 주인이 뭐 전세를 놓을지 매매를 할지 그걸 빨리 정해주면 실거주로 들어올지 정해주면 줘야지 자기도 이제 대책을 하니까 그분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소유주 답변이 미안한데 7월 달에 정부에서 뭘 발표한다고 하니 이겁니다. 세제 개편안. 이걸 보고 좀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시장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고, 거기다 외적으로 입주 물량의 부족이라는 이제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대체 수요를 만드는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양가를 좀 낮추고 기다려달라고 반값 아파트 던져줘야죠.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썩을 놈의 진짜 욕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솔직히.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종 전 현대 회장이죠. 그분이 반값 아파트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구독자분 중에 저희 그 사회단체 만드는 거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같이 좀 움직여 볼까 좀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월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정기국회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던 뭐 모듈라 주택법, 또 역사권 활성화법은 또 통과됐고 그 해당되는 건, 나머지 또 학교 용지 또 활성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으로 처리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다음 제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제도는 같이 붙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고소득자, 특히 뭐 반도체 쪽에 계신 분들이 청약 대상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제한 걸리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 매입을 들어가는 겁니다. 싼 거 아니고 비싼 줄 알면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주택 청약제도 처음에 추첨제였습니다. 그러면 추첨제 일부를 인구수 비중을 맞춰서 개편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때인데, 이런 얘기도 뭐 나오지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여간 현 정부 관료들이 집값 3.7배 오른 분양가 집값 올려주기,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는 주위 시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만 분양가 상한제 가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정부한테 요구해 봐야겠습니다. 자금나마 힘이나마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받고, 역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면 가격이 하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받고 기존 집값은 안정된다는 건 이미 국토부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죠? 카르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박에 탈을 쓴, 이걸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하고. 다음 제가 영상 때 정주영 그 회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제가 있는데, 아마 다음 영상 올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토지조성 원가제, 노태우가 했던 원가제, MB가 했던 원가제, 왜 이번 정부는 안 하고 있는지 샅샅이 뜯어 분석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도 산 땅을 가지고 국민을 데리고 땅 장사하는 그런 정부는 쓰레기 정부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투명하고 원가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합리적인 분양가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입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죠. 국민이 위임한 정부라, 권리를 국민의 뜻대로 따라야죠.
도대체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쓸데없이 뭐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를 자꾸 만들고, 그게 왜 로또 청약입니까? 원래 가격이지. 그 가격으로 계속해야 로또 청약 팔아먹지 못하게 전매 제한 충분히 걸면 되잖아요. 10년, 15년. 아니면 나중에 짧은 시간에 팔게 되면은 갖다 그 환원하는 형태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 목표아들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도. 자, 이렇게 좀 제가 약간 이번 정부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심정이 지금 섭섭함을 넘어가지고 화가 나기 직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기 힘들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 마음 좋은 마음 좀 챙기시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 때는 그 정주영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민을 위해서 외쳤던 저렴한 분양가 반가 아파트에 대해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